엄마표 영어를 무려 7년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큰아이 초4, 작은아이 초2 때 엄마표 영어를 완전히 그만둡니다. 왜 포기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행보는 어땠느냐.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지금 현재 고3인 큰아들과 고1인 작은아이가 영어 상태가 어떻느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가 15년 차인데요. 제 블로그의 첫 시작이 엄마표 영어였습니다. 엄마표 영어로 시작했고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좀 인기를 얻었지요. 물론 영어보다 저의 매력이 더 있었겠지만 월요일 대바람부터 죄송합니다. 저의 첫 시작이 엄마표 영어였고 그걸로 블로그를 시작했고 정말로 오랫동안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나눴고 그리고 엄마표 영어에 대한 책도 제가 정말로 많이 읽었고 엄마표 영어를 무려 7년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우리 책동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빠른 템포로 저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큰아이 4살, 작은아이 2살 때 책육아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책육아를 시작하면서 엄마표 영어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때는 쑥쑥닷컴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쑥쑥닷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라떼는 얘긴데요. 저 때는 쑥쑥닷컴이라는 엄마표 영어 커뮤니티가 워낙 인기가 있었고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쑥쑥닷컴에 있는 자료들을 또 제가 또 미친 듯이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쑥쑥닷컴의 자료들을 찾고 또 도서관에 있는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신 분들 책도 정말로 마구잡이로 읽으면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표 영어를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다 쓸 수는 없었고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하나는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책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지요. 모국어 책류가 하듯이. 두 번째는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기 영어 환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없고 모국어 환경이다 보니 영어 소리에 노출될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지요. 그래서 영어 소리에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영어 만화 DVD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큰 맥락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흘려듣기, 집중듣기, 연따 등등 그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제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큰아이 4살, 작은아이 2살 때 책류가 시작하면서 영어 그림책 한 권 읽어주기와 영어 DVD 보여주기, 그 당시에는 30분으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요. 그리고 한글 책 한 권 읽어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 책 한 권 읽어주기, 영어 책 한 권 읽어주기, 영어 DVD 30분 보여주기, 이걸로 용유아기를 보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저는 이 계획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합니다. 애기 한 권, 한글 책이든 영어 책이든 뭐 한 권으로 뭐 되겠어? 한 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전문가도 많으신데 옳고 그름이 없고 저는 그렇게 가늘고 길게 가겠다. 너무 무리하면 제가 지치고 지치면 포기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리고 영유아기였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이 있고 초등 고학년이 있고 중고등학교 있고 가야 할 길이 먼데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게 저만의 또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1일 1권 영어 DVD 보여주기를 무려 7년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7년을 한 것 같아요. 매일 DVD 틀어주고 영어 그림책 매일 읽어주고요. 그렇게 7년이 흐른 후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영어를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포기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7년을 했음에도 두 아들이 영어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않았고 발전이 없었어요. 뭐 제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엄마표 영어를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 아이가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달라지는 게 보이고 성장하는 게 보이면 저도 좀 신이 날 텐데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물론 인풋의 양이 좀 작아서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성장에는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았는데 두 번째 두 아들이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늘고 길게 가고 있고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알파벳, 파닉스 쓰기, 집중 듣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영어에 흥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아마도 본인들도 실력이 늘지 않으니 또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초사, 미니 사춘기가 오면서 너무너무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것도 싫어하고 DVD도 못 틀게 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느렸고 언어 자체가 느렸고 모국어도 느렸고 그렇다 보니 제2 외국어는 말할 것도 없이 느렸겠죠. 그렇다 보니 또 싫어했고 제가 7년은 진짜 얼레고 달래고 꼬시고 또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꾸역꾸역 가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로 피크로 영어 DVD를 못 틀게 하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좀 지쳤죠.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면 10년을 계획하는데 7년 차에 제가 너무 지친 겁니다. 하기 싫더라고요. 애들도 성과가 없는 데다가 게다가 미친 듯이 싫어하는 데다가 거기에 저 또한 7년이라는 시간이 준 피로감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달 정도 아주 깊은 숙고를 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서 3년을 채워서 10년을 한번 해보자. 내가 마음 먹고 온 목표니 10년은 해보자. 아니 아이들도 저래 싫어하고 또 7년이라는 시간 한 걸로 충분하다 윤희야. 여기서 그만두자. A와 B를 놓고 한 달여간 깊은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의 선택은 그만두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음을 먹은 다음 날부터 바로 영어 그림책 한 권 읽어주는 거랑 영어 DVD 보여주는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완전히 미련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제가 누차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한 게 아니라 가다가 아니 가도 간만큼은 이득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10년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7년을 했다면 7년만큼은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으로 완전히 큰아이 초4, 작은아이 초2 때 엄마표 영어를 완전히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행보는 어땠느냐?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가 들어오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학습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던데요.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예측하시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영어 학습지를 하거나 영어 학원에 한번 가볼래라고 권하거나 제가 또 파닉스나 쓰기를 가르치거나 영어 단어 평가를 앞두고 제가 좀 봐주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1도. 왜? 공부는 자기 몫이죠. 영어 단원 평가가 있으면 지가 전날에 보고 가겠죠. 물론 초등학생이라서 열심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책류관을 또 계속 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영어 단원 평가 시험인데 전날에 보고 가든 그날 아침에 가서 보든 벼락치기로 애우든 수업 중에 집중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지가 해결해 나가야 하고 해결해 나갈 정도의 그런 지각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두 아들이 그 시기에도 책은 좀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서 아직까지 생각이 미숙해서 초등학교는 열심히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중고등학교 가면 잼민이 같은 애기 같은 티는 좀 벗어 던지고 좀 성인에 준하는 생각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오면. 그렇게 책 읽는 아이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 성숙된 생각으로 자기 공부를 자기 스스로 시작할 거라고 저는 100만%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이의 운명이고요. 제가 가타부타 공부해라 어째라 저째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생각은 제가 옳다라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이지만 확고한 교육 철학이라고 좀 봐주십시오. 어쨌든 그때 큰아이 초4, 작은아이 초2 때 엄마표 영어를 7년 만에 그만두고 그 이후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엄마표 영어 7년 만에 포기를 하면서 제 블로그가 색깔을 좀 바꿨죠. 엄마표 영어로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내용으로 꽉 차 있던 제 블로그가 엄마표 영어는 망했고 더 이상 제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올릴 내용이 없으니까 책류가로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해서 책류가를 찬양하는
하는 블로그가 된 거지요.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지금 현재 고3인 큰아들과 고1인 작은 아이가 영어 상태가 어떻느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피킹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제가 학창시절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영어를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너무 한심했고, 그리고 이 한국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개탄했고,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낳으면서 외국인이 말하는 게 들리고 그 외국인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이 스피킹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피킹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자, 입시 영어를 놓고 보겠습니다. 입시 영어를 놓고 보면 큰아이 같은 경우는 입시 영어는 거의 1등급을 받고 있고요. 물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2등급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의 1등급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를 그만두고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영어 학습지 하나 하지 않고 어떻게 1등급이 되느냐?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으로 큰아이는 이제 영어가 필요하니까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죠. 중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한 거지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고양이 캣, CAT, 야옹 야옹 고양이죠. 그 고양이 스펠링을 내한테 물어보더라고. 당당하게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고양이 캣. 그래도 고양이 캣인지는 알더라. 엄마 캣 스펠링이 어떻게 돼?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친절하게 CAT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혹시 개 도구는 쓸 줄 아는 거야? 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짜증을 확 내면서 DOG 개는 안다 이러더라고요. 개는 알고 고양이는 모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이가 지금 고1이 됐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중1 때는 캡도 몰랐고 중2 때부터 작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영어를 시작했고 첫 시험이 58점 받았나? 뭐 그러다가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니까 중3 때 영어는 점수가 90점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1 올라왔고요. 첫 영어 모의고사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3등급인데 작은 아이 말로는 영어는 자기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본인 말로는 국어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이 사실은 너무 문제인데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겪었던 엄마표 영어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책동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첫 번째는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교육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거, 내한테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아이와 내게 맞을 것 같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그것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성과도 없고 아이가 싫어한다면 포기라는 것도 선택지에 넣어 놓으셔야 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도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포기가 아이 100년 인생의 모든 것의 포기고 모든 것의 실패입니까? 그저 엄마표 영어라는 그 많디 많은 교육 중에 하나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뭐 실패라는 단어도 되게 거칠게 느껴지는데요. 그저 엄마표 영어 하나를 성취를 못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초4, 초2 때 영어를 그만둔 것 치고는 두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지금 현재 영어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없는데요. 그것 또한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포기라고 생각했는데 미래 시점에 와보니 그것이 또 이렇게 운 좋게 혹은 그것이 좋은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 교육해 봅시다.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해결될지 어떤 행운들이 올지 물론 때로는 불행도 찾아오겠지만요. 미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건지도 모릅니다. 기대되는 미래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죠?
내 아이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내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너무 뒤처진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만둬야 하나. 이런 것들에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포기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 그 포기의 선택이 내 아이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알려주는 좀 어른스러운 엄마가 됩시다. 가뿐 끝. 안녕. 내일 봅시다.